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미증시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증시를 다시 한번 밀어 올렸는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 유럽 증시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투자대회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자, 아주 쟁쟁한 트레이더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많은 기대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사업 모객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설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미증시 고가 갱신 이후에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면입니다. 오늘도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이슈 좀 다소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마침 이제 두 트레이더 좀 이따 소개를 드릴 텐데 네. 지수 관련해갖고 굉장히 탁월하신 두 분이에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시면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이제 지수 관련해서 상품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해답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국면이 있으니까 앞 1시간 동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훌륭한 두 트레이더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양세동 해설위원의 재미있고 알찬 해설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이슈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시죠. 네, 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를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무역 합의에 도달해도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10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지난달 52.6에서 54.7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3.5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미시시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승리가 당연시됐던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CNBC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는 올해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5% 준 대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5.5%나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들 확인해 드렸습니다.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1,070억 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를 먼저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세 철회가 확정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 간의 1단계 합의 서명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도가 높은 아이오와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전면적인 관세 철회를 요구하면서 양국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켓워치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신이 강해졌다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뉴욕 연은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로 전달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 하락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플레 둔화가 소득과 임금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9월 소비재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무역 적자는 5% 가까이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9월의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4.7% 줄었는데요. 이는 휴대폰이나 장난감 그리고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 지출은 세계 경기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을 떠받쳐 왔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 급감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중국 제품 수입이 전월 대비 4.9% 감소한 것도 소비재 수입 급감을 유발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달러당 7위안을 넘었던 위안화 환율이 다시 6위안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조만간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중국 외환 시장에 따르면 전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역내와 역외 시장에서 모두 7위안대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위안화 가치가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티그룹은 미국이 대중관세 일부를 철회한다면 위안화 환율이 6.9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펙이 중장기적인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세계 석유 전망 연례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의 피로 증세가 보이고 또 중장기적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도 계속해서 하향됐다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에너지 시장에 도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하루 석유 수요를 1억 480만 배럴로 그리고 2040년까지는 하루 1억 1,060만 배럴로 하향했습니다. 또 14개 회원국이 생산하는 원유와 기타 석유 제품 수요도 앞으로 5년 동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미증시는 개장 전이고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 상승입니다. 3,0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가량 상승세입니다. 8,2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9% 하락세입니다. 5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1% 상승세입니다. 1,48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1.111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렸고요. 현재 선물 시장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펙에서 전한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슈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면은 네. 미국 쪽에서는 중국 제품 일부 관세에 대한 철회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전부 철회에 대한 얘기 자체로 좀 다소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좀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급락에 대한 징조를 보기 힘든 시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화웨이 사건이 사실상 가장 크겠죠. 이제 이번 주 들어갖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번 화웨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박에 대한 좀 다소 이제 철의 시사는 굉장한 이슈거리고 상승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연동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수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제 미금리 관련해 관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 자체를 내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미 증시에 대한 상황 자체는 미중 무역에 오히려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진 상황이다. 오히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정도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부 관세 철회랑 전부에 대한 철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화해에 대한 시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정권, 이제 정치적인 요인까지 다소 가해지면서 이제 미중 무역이 1차 합의가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좀 제가 다소 한 가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외신을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좀 다소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출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상황을 선지표죠.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뉴욕 연은에서 미 인플레 기대 사상 최저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원래 지향 인플레 자체가 2%에서 3% 사이예요. 네. 미국은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상황 자체가 최악이 아니라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표상으로. 외신에서는 조만간 무슨 악조건이 나온다. 지금 시장 상황이 급락할 가능성이 이런 외신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에게는. 왜냐면은 적정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지된다는 거는 지금 선진국에 대한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적정 물가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최저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사상 최저라고 하지만은 0.2포인트에 대한 급락 부분은 오늘 나왔어요.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적정 수치 안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미 금리 자체가 이제 12월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는데 이미 10월 말에 이제 FOMC 성명서에서는 내용 자체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더 시사한 부분이에요. 네. 외신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FOMC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보험성 금리 인하는 종결할 거를 굉장히 시사하고 12월은 한 텀을 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년에는 이제 인플레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앞으로 이제 성명서 자체가 매월 남아있으니까 포커스는 계속 맞춰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가 사상 최저라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해서 큰 신빙성을 가지시는 거는 다소 무리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에 대한 형성 자체를 제공하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나오시는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오늘 과연 어떤 방향성을 찾게 될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 결정과 관련된 상황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좀 더 무게를 둬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오늘도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그동안의 오랜 그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랠리를 지금 마무리하고 추세 전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2차 도약을 할지 중요 포인트 날이 지금 오늘 내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 주요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추세 전환을 할지 아니면 또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첫 출연이신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립니다. 거의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정식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정식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란 광활한 바다에 나침판이 되고 싶은 해외 선물의 별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해외 선물이라는 광활한 바다의 나침반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다 함께 인사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쪽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양방향에 다 계셔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못 찾습니다. 네, 차티스님과 먼저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수 관련해 갖고 오일 관련해 갖고 이제 나오신 지 한 3차례 정도 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다소 이제 겸손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저점이 나올 것이다. 여기는 저점 일봉상 어떻게 보면 당분간의 저점이 될 것이다 하고서 한 2주 동안 상승 랠리를 사실 네네. 펼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번 나오셨죠? 정확하게?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네 세 번 번째입니다. 다 미증시를 매수를 드신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데 네. 오늘 사실 기대가 되는 게 시작부터 네. 변곡에 대한 부분을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좀 이따 얘기를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단순 변곡인지 네. 아니면은 단순 조정에 대한 변곡인지 아니면은 이제 완강한 변곡인지 이 부분은 좀 이따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두칠성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항생 관련해 갖고 해외 선물 시즌 2에서 가장 부각을 내신 분 네, 네. 이제 북두칠성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다소 소개를 하자면은 지수 관련 상품에서 이제 이력이 있으세요. 예. 이제 상당한 이제 이격으로 이제 1등을 하신 분인데 네, 네.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항생에 대한 매매를 굉장히 사실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가장 좀 높은 상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신 분인데 예. 어떻게 이번 대회 때 이제 항생과 나스닥 관련해 갖고 매매를 임하는 자세를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 대응은요. 저는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트레이더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도 빠르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움직임이 워낙 빠르고 추세가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면모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파악해서 오히려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좀 승부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만 목적을 안다면은 지수 대응에 있어서 좋은 수익 금액 충분히 올리면서 지난 대회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 선물 대응할 때는 좀 낚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강태공이라고 닉네임이 붙였었는데 모든 뭐 오일이나 골드나 나스닥 해당 종목에서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저희를 물고 가서 가져가면은 저희가 수익으로 만들 수 있고 물고 도망가면은 그냥 놓치고 말아야 됩니다. 인내와 끝까지 기다리는 참을성,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되 지수 대응에 있어서는 그 원칙만 지키면은 수익 금액은 목표하는 바의 이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는 저의, 이 예. 광활한 바다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낚시에 또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해설위원님? 예,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세요. 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따라갔어요. 저는 가서 그냥 뭐 아버님 잡으신 거 라면으로 먹고 이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네. 어쨌든 여담이었는데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원하는 자리 오면은 잡고 아니면은 보내는 게 해외 선물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키포인트 오늘 한번 잘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대단한 두 트레이더 모셨으니까 바로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7개가 상승, 2개가 관망, 3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신 8명의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6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 500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네, 제가 3주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P 지수 흐름에 대해서 매수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캔들 패턴을 놓고 봤었을 때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 변곡 포인트에 대한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캔들 자체의 모양 자체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힘을 겨루기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캔들 모양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고가 3085.75를 만들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평선 구간 자체가 모두 정배열로서 지금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하단 포인트 기준가 3063.5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은 추세는 강한 상승 추세에 있지만 눌림에 대한 조정 영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뷰 자체를 일단 관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 3번 연속으로 매수 의견을 주셨다가 오늘은 좀 관망 뷰를 주셨고요.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죠. 예, 일단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에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어제 저는 매일매일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이라 나스닥도 S&P와 같이 보고 있었는데 무역 전쟁이 이제 조금은 완화되면서 많이 낙관론으로 많이 좀 상승세 나오다가 막판에 조금 떨어지면서 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들과 너무 호재적인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너무 희망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시장 움직임은 좀 밸류에이션 압박이 부담으로 좀 작용돼서 하방세가 상방세는 일단 오늘 움직임만 봤을 때 상방세 움직임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봐주시면은 제가 좀 저항대를 미리 좀 그어놨는데 네. 윗자리에서 일단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5시 반쯤에 8227라인대에서 좀 강하게 때려 맞아서 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 좀 흔들리다가 고점은 저는 쉽사리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에서 밀리면서 8200대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결국엔 하방세로 이어지거나 만약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그때는 뒤도 보지 말고 저는 전략적으로 봐서 대응하는 사람이라서 그때는 매수로 좀 따라가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일단 매도 의견 주셨는데 저 오늘 나스닥 차트로 좀 봐주셨어요. 자, 지금 8200대에서 좀 하방 본다면 오늘 매도를 드렸지만 이 부근에서는 매수 진입해보라라는 전략 주셨는데 자, 두 분의 뷰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이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미증시 부분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지금 타이밍에 어떤 트레이딩을 할지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리스트님과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반전이 다소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여태까지 좀 기대를 하는
트레이더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뭘 하실까 이런 생각을 네. 많이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세 차례 매수를 들었던 포인트 자체가 있었어요. 네. 이제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이제 8천 라인에서 이제 정확하게 10월 31일이었죠. 10월 31일에 대한 저평가 자체, 당분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8,050포인트에 대한 네.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제 방송을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점이 나왔다. 당분간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오늘 네.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 내에서 네. 이제 급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가 되는지 이 맞습니다. 부분 정확하게 좀 시청자분들께 전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3주 전의 모양의 자리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포인트예요. 네. 다만 그 타임프레임 자체가 일봉이었느냐 아니면은 분봉이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양 자체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을 보게 되면 3067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정고점에 해당되는 3085포인트의 대한 저항을 갖고 있고요. 3085포인트에서 3067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상황에서 반등이 중심에 해당되는 3076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3085고 내려왔을 때는 3067이라고 하는 지지와 저항이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스윙 관점에서 본다 치면은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수다 매도다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충분하게 3085 위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 중심의 상단 쪽에 주가가 위치하는지 혹은 이 하단 쪽에 위치하고서 상방과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한 이후에 시청자분께서 방향성 매매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라 보기 때문에 관망이라고 하는 뷰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망에 대한 뷰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설명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법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무료 카톡방 차티스트님 있으니까 참여 네. 바라겠고요. 이제 일주일 무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는지? 네, 약속을 지켰고요. 제가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미장 시작하기 전 10시 30분까지 대략 2시간 정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오신 시청자분들, 회원님들과 함께 재밌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TV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점잖게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공개 방송, 또 인터넷 개인 방송 같은 경우는 대단히 또 재밌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또 회원들께서 시청자분께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장 마감 픽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따 골드 상품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거의 100픽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티스트 해외 선물의 신 3 차티스트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카톡방 오시면은 좋은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으며, 네, 무방의 기회 오늘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무방 한 번 더 여실 겁니까? 지금 약속드렸었던 것처럼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무료 카톡방에 시청자분들께서 호응도가 좋으시면 저는 언제라도 게릴라 방송을 이어합니다. 저는 대단히 액티브하고 소통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께서 적극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아마 매일 무료 공개 방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오늘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카톡방 꼭 시청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사실 이제 지수 관련해서 이제 또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선물 시즌 2에서 이제 항생 관련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성적을 거두신 분 이제 북두칠성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실 여태까지 계속 매수적인 방향성을 이제 전문가들이 모색을 많이 굉장히 한 상황이에요. 이제
특히 이제 매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집중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오늘 북두칠성님께서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드렸어요. 예. 이제 앞으로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지 북두칠성님의 의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관망세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매일매일 방향성이 오늘의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장 대응을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세, 오늘 미장 개장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제가 보통적으로 이제 저는 나스닥 지수를 많이 건드는데 이전에서 뉴욕장 열리기 전에는 아예 진입 자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오전에 항생 대응할 때 글로벌 증시 참고하려고 S&P과 나스닥 같이 보긴 하는데 네. 이후에는 나스닥을 건들질 않아요.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전의 움직임들은 가격 호가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기준선과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뭐 추세선 많이 그어서 보시는데 그런 거 참고용으로 가격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장 개장하고 나서의 움직임에서 추세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전에 뉴스 뭐 이벤트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시장 대응할 때는 사실 뉴스 움직임보다 저희가 보고 있는 차트가 더 빨라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는데 저는 이미 새벽에 움직임을 다 보고 대응을 했는데 네. 아침에 그 결과론적인 걸 제가 뉴스로 접하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움은 된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방세가 저는 좀 나올 거라 봅니다. 상방세가 나온다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로 보되 현재 8,230자리 지수 나스닥 지수를 돌파를 하면은 매수 움직임으로 그때는 좀 봐주시는 기준선으로 좀 잡아주시면은 개장하고 나서 대응 자리 잡을 때 시장 움직임 바라볼 때 기준이 좀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티스트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두칠성님 두 분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북두칠성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도 괜찮아요? 예, 예. 이제 네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북두칠성님께서 이제 제일 탁월한 성적을 거두신 어떻게 보면은 항생 관련해 갖고 이제 네. 또 시청자분들이 항생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앞으로 항생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한번 제공을 해주신다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 예,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좋죠. 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에 나스닥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는데 대응을 할 때 저희가 리스크에 관해서 조심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해외 선물 접근할 때 오늘 현재 움직임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대를 가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지지와 저항대를 같이 구별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헷갈려 하세요. 이해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오픈 그 카톡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대응을 했던 자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좀 띄워드리는데요. 오늘 항생에서 제가 딱 3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희 증권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 무릎에서 사서 뭐 가슴에서 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릎에서 사서 허리춤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무릎에서 사서 저는 허벅지 선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좀 잡아서 좀 보시는데 좌측에 보시면 딱 3번 대응했는데 네, 떨어지는 지금 잠시만 여기서 지금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해서 0.02% 상승입니다. 3,0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네, 0.02% 하락 전환했네요. 8,2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 미 본장 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죠.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은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네요. 본장은 다우존스만 상승, 그리고 나머지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선물시장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 미 증시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자면은 네. 이제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최근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진 만큼 어떤 외신에 대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나올 가능성도 대두된다는 점 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차트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두 트레이더 분들께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 증시 개장하자마자 급락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는 두 트레이더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신 거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긴박한 상황이 다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미장 개장했는데 왜 갑자기 급락을 하지? 최근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강세 주춤한 건가? 이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오늘 두 트레이더는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다소 이제 웨이팅하는 것도 좋고 오히려 저항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 자체가 연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 본장은 지금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바로 크루드 오일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5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크루드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업 들어주셨고요.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북두칠성 트레이더부터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네. 워렌 버핏의 말이 있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바라볼 때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확인할 때 모든 것을 알려가지 마라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오늘 원유에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가 있죠. 그렇죠? 지표가 있어서 저는 큰 지표 앞두고 있을 때 네. 아예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고 그리고 판단도 제가 섣부르게 안 합니다. 지표 나오고 나서 예상치와 실제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현재는 큰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세 가져주시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크루드 오일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 지표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일단 제가 11월 1일 그 위클리 뷰와 오늘 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제가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러한 상승 채널이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눌림목 구간이 54.52 정도에서 진행이 됐고 추세가 다시 상승 채널 위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1월 6일 5일 이후의 흐름인데 말씀드린 눌림목에 시작돼서 주가가 상승 채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57.81라고 하는 기준가를 가지고서 이 상승의 구간 자체가 위로는 59달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오늘의 분차트 흐름 자체가 지금 저점이 54달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57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트라이앵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서 지금 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컷라인을 잡고서 매수비를 유지한다면은 58달러, 59달러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뷰로 가져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 오늘 매수 뷰 주셨는데요. 한 58, 5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종합해보죠.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오일에 대한 부분 평가 자체를 내려야 되는데 북두칠성님하고 좀 다소 내려보시는
북두칠성의 뷰를 오늘 안 네, 봤기 네. 때문에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오일에 대한 뷰 한번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일단은 뭐 그냥 관망세 큰 지표 앞도 있기 때문에 네. 관망세고요. 방향성에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시 반 이후에 12시 반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일은 수요 공급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장 티가 나는 그 속내가 다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거 유념해 주시고 재고치 실제치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하되 일단 지금은 좀 지켜봐 주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두칠성님과 아까 다소 대화를 나누다 말았는데 네, 네. 오늘 이제 무료 카톡방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 포인트 자체를 찝어 주신다 이렇게 저랑 약속을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 약속 지키실 건지. 지금 네. 최근에 네. 좀 무료 카톡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아니고 다들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다 좀 보여드린 면이 있는데 지금 차트 봐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못 네, 드린 네. 거를 좀 마무리를 네. 좀 지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좀 추천 자리를 제가 좀 드리는 편인데 제가 지금 뭐 대응하면서 시장 대응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와 그리고 대응 자리, 진입 자리를 잡아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리면은 여기에 따라서 좋은 좀 어렵지 않다 해외 선물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꼭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픈 카톡방을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개장 상황 살펴보느라고 항생 이야기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그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셨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유로 FX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5개가 상승, 5개가 관망, 2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2개가 상승, 10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 유로FX에서 지난 11월 1일과 오늘 11월 6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로FX의 지금 구간 자체가 지난 10월 1일 저점 1.0938호를 만든 다음에 주가 자체가 1.12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하고 외바닥을 만든 다음에 다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 하단 박스 눌림목에 대한 1.112대에 대한 눌림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5일이 지난 오늘 시점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대로 외바닥, 쌍바닥 만들면서 약간 언더슈팅은 나왔지만 1.1107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언더가 나온 이유는 이 윗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쌍봉까지 만들지 못한 공간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더가 같이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차트를 함께 보면 이 구간 자체에서는 지난 양일간에 거쳐서 주가 자체가 이틀 연속해가지고 하락세가 대단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네. 주가라는 자체는 항상 한 방향으로 하락이든 상승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상승을 했으면은 잠깐 쉬어줘야 되고요. 네.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쉬어주는 구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 전환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추세 연속도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는 지난 이틀 동안의 강한 하락 이후에 오늘 자리 자체가 이 적은 단봉이라고 하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고 몸통이 작은 이러한 작은 폭이 이 안에서 주가가 조정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에 대한 뷰를 좀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FX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주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쨌든 시간적으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틀간의 하락 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유로를 바라볼 때 달러를 보면 돼요. 달러를 보면 상반적인 움직임이 항상 나옵니다.
달러 강세인지 달러 지수가 강세인지 하락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유로를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최근에 워낙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이슈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네. 달러의 연관이 큰 유로는 일단 관망세로 좀 지켜봐 주시고 추세가 나오는 방향은 섣부르게 보면은 오히려 배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달러화에 영향을 주는 이슈 그리고 미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로 FX 등 두 분 모두 관망 의견 주셨다는 거 함께 전략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골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상승, 2개가 관망, 7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전부 다 12개의 지표, 전부 다 매도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4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많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는 골드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왜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부터 네. 전략 주시죠. 일단은 11월 1일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가 자체가 골드가 하락을 하고 대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60M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5일 지난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틀 동안 60MA에서 위에서 1510대에서 놀다가 어제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왔지만 현재 이 포인트 1480대 이 포인트 자체는 지난 10월 달 저점에 대한 상승 추세선 하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1480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강력한 상황에서의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차트 흐름을 같이 보게 되면 네. 주가가 어제 강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새벽에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은 하지만은 어떠한 이렇다한 반등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어제 저녁 우리 무료 카톡방에 네. 그때 여기다 오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85.6포인트에 네. 우리 오픈 카톡방에 계신 회원님들께 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오늘 고가 라인 자체가 1491.5까지 해서 네. 적지 않은 수익을 좀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비를 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은 이제 이 120MA 지금 이건 15분봉 기준이고요. 120MA 저항대에 맞아서 지금 1491.5라는 고점에서 밀렸는데 아직 1480대가 깨지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더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지 여부가 된다면 이건 충분히 1493대 1차 1493대 포인트가 1차 목표가를 보고요. 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더 내준다면은 1497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485가 깨지면은 네. 매수비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1480선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만약에 1485선이 깨진다면 매수 뷰는 가져가지 마시라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이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빠르게 네. 부탁드릴게요. 골드 상방세를 봤었는데요. 골드 대응할 때는 유로와 나스닥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가장 안전 자산 중에 대표적인 골드 그리고 위험 자산 중에 대표적인 나스닥입니다. 상반적인 움직임 나오고요. 더군다나 골드는 달러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유로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초반에 나스닥이 하방세로 나올 거라 봤는데 네. 지금 제가 검정색 수직선으로 그어놓은 게 메인장, 뉴욕장 열린 다음에 하방세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위험 자산이 떨어지니까 안전 자산이 그래도 상방세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 매수로 잡았고요. 한 1485달러 선에서 그 위쪽에서 움직일 때 좀 매수로서 진입자리 좀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네. 톡방으로 꼭 오셔서 좀 좋은 자리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송 시간이 1시간 동안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네. 우리가 4가지 상품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트레이더라고 그다음 또 한 자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 봤었을 때 말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카톡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 흐름을 같이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해외 선보는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원칙적인 대응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톡방을 통해서 무료 자리도 받아가시고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좀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모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자세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해외 선물의 신 3 차티스트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3 북두칠성 검색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